대한민국 민주정부의 발자취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평화를 지키며 미래를 준비한 빛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주정부는 국민과 함께 같이 걷고 뛰며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균형과 참여를 확장하며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 이재명 대통령의 출연은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에 많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의 거센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은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위기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구조조정, 개혁의 칼날, 그 결과 IMF 차관을 조기 상환하며 세계가 놀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시대의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회복하고 1만 2천 달러를 넘어서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998년 취임 시 국민 1인당 소득은 약 7,355달러에서 2003년 퇴임 시 1만 2,717달러까지 성장.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는 지원은 하되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창작의 자유를 보장했고 이는 훗날 한류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또한 햇볕 정책은 남북의 얼어붙은 장벽을 녹였습니다. 2000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한국인 최초의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미래 산업의 길을 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주의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참여와 균형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을 스스로 제약하며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려 했습니다. 경제에서는 FTA 체결로 한국의 경제 영토를 세계로 확장했습니다. 그의 임기 동안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2003년 취임 당시 약 1만 2,717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퇴임 무렵인 2007년에는 약 2만 1,695달러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그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아이들의 보육, 노인의 장기요양보험, 복지의 안전망을 넓히며 국민의 삶을 지켰습니다.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번영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이어가며 자주 국방과 외교 다변화를 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는 세계적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는 발빠른 방역과 체계적 대응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적 방역 모범 국가로 세웠습니다. 팬데믹 중에도 다른 나라와 달리 제조업이 제대로 돌아갔고 그 결과 국민 1인당 소득은 3만 5천 달러를 넘어서며 도약했고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UNCTAD는 한국을 전원일치 가결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했습니다. 전임 대통령 탄핵 후 혼란한 전국 속에서도 2017년 취임 시 약 27,567달러였던 국민 1인당 소득이 퇴임 시점 2022년 약 3만 6천 달러까지 도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군사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철폐한 성과가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시리즈와 우주 발사체 나로호 성공에 큰 역할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하면서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아동수당, 기초연금,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며 국민의 삶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탄소중립 2050을 선언하며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의 환경 책임 국가로 이끌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평화와 IT,
문화 강국의 길을 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와 균형, 복지와 자주 국방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팬데믹을 극복하며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만에 무너졌던 한국의 위상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리더 격으로 격상시키는 외교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20년 수건이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까지 얻어내는 모습은 마치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에 쳐들어온 거란의 소순령과 당당하게 협상을 벌인 서희의 외교 단판을 보는 듯했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삶과 나라의 안전만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는 그 이상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정부의 행보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전통적 진짜 보수로서의 국정 철학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고, 민주진영과 진보 세력은 말로만, 입으로만 떠드는 가짜가 아닌 좋은 전통을 지키고 이어간다는 보수의 한자적 의미 그대로 나라가 어려울 때 단결하여 지킨다는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 실천한 독립운동가들의 뜻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보수로서 국민과 함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조장하고 세대, 남녀, 일반인과 장애인을 갈라치게 하며 이득을 얻으려는 자, 그들은 누구인가? 자칭 보수우파라고 하는 쪽은 민주진영과 진보진영에 대해서 공산당 빨갱이로 매도하며 이념과 색깔론으로 국민을 선동해왔다. 심지어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고 버젓이 선동한다. 누가 빨갱이인가? 친일 족벌, 자칭 보수 언론들과 그 세력들은 그들의 스피커가 되어 정치에 관심 없거나 잘 모르는 국민들을 세뇌하는 데 앞장서왔다. 매번 민주진영의 대선 후보가 출마할 때마다 민주진영의 후보가 대선에 당선되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된다거나 북한에 나라가 넘어간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여왔고, 현재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수십 년간 이어온 그들의 선동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진영 대통령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발전시키고 경제와 국방을 압도적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렇다면 누가 공산당 같은 짓,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 짓을 해왔나 따져보자. 공산국가, 즉 빨갱이 국가들은 언론을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하게 언론을 통제한다. 즉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독재 정권이었던 이승만 정권부터 군사독재 정권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는 제외하더라도 첫 문민정부가 시작되어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 탄생한 보수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만 들여다봐도 그들과 그 추종 세력들은 반대편 언론과 시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물론 검찰 권력과 경찰을 이용한 정적 죽이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위법적 블랙리스트 작성, 민주주의의 기본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저해하는 강압적 국민 통제, 역사 왜곡과 날조한 허위사실 유포 등 공산국가 또는 군사정권에서나 했었던 짓을 반복적으로 해왔다. 결국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과 내란까지 저질렀다. 이런 못된 짓의 뿌리에는 일제 앞잡이 역할을 했던 매국 세력인 친일파들의 행동 양식과도 일치한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공산당 프레임도 일본 제국 경찰과 친일 경찰들에 의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허위 사실을 선동한 극우 일본인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던 나치 독일의 선전선동가 괴벨스를 연상케 한다. 일제 앞잡이를 친일이란 단어로 스스로 순화시켜 사용해왔으나 친일의 한자 표기 친은 일본어에서는 오야로 읽으며 부모를 뜻한다. 즉 일본을 부모로 여긴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간혹 보수진영 집회에서 버젓이 일장기나 우길기 들고 다니며 일본 찬양을 하는 듯한 사람들이 있는데, 만일 프랑스나 폴란드에서 나치 깃발을 들고 다니며 나치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기득권 유지와 부정 축제에 있는 듯하다. 특검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만 보더라도
엄청난 금액의 돈과 뇌물로 보이는 명품, 귀금속들이 터져나왔다. 국가의 미래, 국민의 삶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다. 일본을 부모로 섬기는 세력들이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겠는가. 해방 후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으며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되었던 것이 80년간 혼돈과 부조리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대우받고 존경받아야 할 독립운동가들을 억압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짓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는 해방되자마자 콜라보 에피라숑을 외치며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숙청의 목소리가 커졌고 그 결과 나치 독일을 찬양했던 언론사들은 모두 폐간되었으며 10만 명이 넘는 나치 부역자들이 숙청과 처벌을 받았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되었다면 30년은 일찍 선진국 반열에 올랐을 것이다. 이제는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거짓 선동에 속지 말고 팩트를 확인해야 한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괴벨스가 한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후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저력은 하나로 뭉친 국민의 단합된 힘이다. 의병을 일으켜 왜군에 맞서 싸운 백성들,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희생한 독립운동가들, 불의에 맞서는 이런 정신이 최근에는 빛의 혁명과 키세스단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버티게 하는 근본이라고 본다.